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시장도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나날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 참여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 상세하게 상담해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매수가와 종목명 그리고 비중까지 이렇게 적어주신다면은 저희가 또 틈틈이 많은 분들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9%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0.07% 정도를 이렇게 보합권 수준이지만 그래도 살짝은 빠지고 있는 시가가 뜨고 약간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다 코스닥이나 이런 쪽들을 봤을 때 밀리고 있는 이유는 사실 지금 또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죠. 19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33만 명을 웃돌게 되면서 고용이 너무나 센데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대신에 또 상대적으로 실업 청구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 CPI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CPI 지수가 좀 높게 나오거나 여전히 4%대 후반에 유지하게 된다면은 아마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디폴트 사태라고 했죠. 미국 디폴트 사태가 6월 초에 있을 뻔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제약이 좀 없어지다 보니 금리 인상 또 하면 이거 증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든 두 번 더 하든 금리 인상의 제한 폭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더 무서워야 되는 것은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하입니다.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공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금리를 인하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상 우리 코로나 때도 이렇게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가파르게 했고 초반부터 금리 인하를 조금 속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내려가는 걸 멈추지 않았죠.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무제한 대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내려갈 이유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서기 시작한 거지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왜 하는 건가를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 파월 의장도 그런 이야기하죠.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실물 경제가 뭔가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증권가라던가 또는 은행 이런 쪽들이 금융 쪽에서 뭔가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을 때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극악 처방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금리 인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든 뭐든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라가는 이 순간에 우리는 매매를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현금화 100% 전략을 우리는 좀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터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상승은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적주라든가 성장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가 급등이 나오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된다, 잘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23년 한 중반 초반까지요, 이게 1분기였죠. 1분기까지 차트가 2,500포인트를 넘어서기 전까지 저는 상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3, 4월까지는 매매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수적으로 매매하게 되면은 상승장이 나올 때 초입부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저점에 샀던 사람들은 거봐 상승 났잖아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걸 확실하게 보고하고 싶었을 뿐인 거고, 보고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좀 늦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야 횡단보도 이거 지나가도 되는 거 맞아? 라고 할 때 먼저 지나간 사람들 저 앞에 가 있는데 야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불안한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다가 맞는 거였네 라고 가는 사람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현금을 들고 있다가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상승 챙길 수 있는 그 구간 자체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8월에서
짧으면 8월 정도고요. 길면은 내년 한 1, 2월 정도까지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알차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들고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빨리 탈출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략을 잘 짜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략을 짜실 때 올라간 종목을 따라 붙는 것보다는 역시나 내려와 있는 종목을 따라 붙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올라간 테마들이 N자 반등이라고 하죠. 눌림목을 형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투입하셔가지고 매매를 즐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라가지 않은 종목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드리고 있죠. 반도체 장비 쪽은 이제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고 디스플레이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역시나 자동차 관련주들도 역시나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지만 전부 다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무겁고 실적 좋고 재료 좋은데 그리고 탄력까지 좋은데 저점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보안 관련 섹터도 지금 봐야 될 것 같다. 양자 보안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보안 관련주도 가벼운 것부터 먼저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에 눈을 돌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런 종목들을 새로 사야 될지, 내 종목 정리하고 사야 될지는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해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 가져가도 되는가 아니면 교체가 필요한 종목인가는 지금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첫 주식을 지인 소개로 2년 전에 고가에 사서 물려 있어가지고, 네, 어떤 걸까요? 이라이콤에 6,200원에 10%야. 이라이콤 네, 6,200원에 200원에 10%.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닌데요. 저 고가라 해서 저 이라이콤이 16,000원까지 가서 저 16,000원에 샀나 생각했는데 6,200원이면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닙니다. 네네. 주식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고가냐 저가냐를 우리가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6,200원에 사갖고 6,030원 돼 있으니까 고가처럼 느껴지잖아요. 물려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고가 라인대가 있고요. 저가 라인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3빌딩에서 56층은 고층일까요? 저층일까요? 63빌딩에서 56층은 고층일까요? 저층일까요? 고층이지 않을까요? 고층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48층은요? 그거는 약간 저층 같아요. 저층인가요? 그러면 그게 저층이면은 1층은요? 완전 저층. 완전 저층이에요? 그 완전 저층은 또 어떤 표현입니까? 그럼 3층은 저층입니까? 고층입니까? 저층인 것 저층이에요. 그럼 11층은요? 같아요. 11층도 저층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층 네. 라인대가 있고 고층 라인대가 있어요. 48층도 굳이 따진다면 63빌딩에선 30층 이상은 약간 고층대로 들어가는구나. 30층 이하는 저층대로 들어가는구나라고 개념을 잡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고중하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저층을 완전 나눈다고 하더라도 뭐 20, 20, 20 이렇게 나눠가지고 20층까지는 저층대, 20층까지 중층대, 뭐 40층부터는 고층대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라이콤도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려와서 횡보를 하고 있고 올라갔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주가가 4,000원대부터 16,000원까지 간 게 최근 한 5, 6년간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럼 네. 최근 5, 6년간의 흐름을 보니까 4,000원, 5,000원까지 빠졌다가 16,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금 사셨던 6,000원대는 저가 라인대일까요? 고가 라인대일까요? 저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6,200원에 고가에 샀다라고 하셨길래 고가면은 저 위쪽인갑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담을 하려고 했더니 6,200원이라고 하시길래 이게 무슨 고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저가 라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에 잘 사놓은 건데 타이밍이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내가 산 자리 이후로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려서 기다린다는 개념이 없어요. 부동산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집을 사놓고 조금 빠진다고 해서 나 물렸어 이제 망했어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죠? 네. 그 똑같은 개념으로 투자는 그 개념을 주식에도 접목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는 갖고 가는데 별로 부담되는 자리도 아니고 지금 자리를 벌써 여기서 4,000원부터 6,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쉬운 게 이 자리 잡는 걸 보고 샀으면 될 거를 미리 샀기 때문에 6,000원 샀을 뿐이고 자리 잡는 거 보고 샀으면 어디 샀을까요? 4,000원까지 떨어진 거 봤으니까 4,500원쯤에 돼서 샀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리 들어간 게 아쉬운 것뿐인 거지 저가 라인 때는 잘 샀고 잘 들고 있다. 그래서 비중도 10%면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자리가 지금 전 지인이 만약에 이걸 6,000원대 사라 했다면 잘하는 사람 같은데요. 주식 못하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저가 라인 때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요. 저도 최저점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고 난 다음에 안 빠지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고 물려요. 왜냐하면 저가 라인 때 사면 그게 저가 라인 때인 것뿐인 거지 최저점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라이콘 네. 같은 경우도 회사가 나쁜 기업인가 하면요. 지금 최근에 적자가 나고 있거나 이런 거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얘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얘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테마인가 하면 반도체 장비 쪽과 LCD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테마들이 지금 움직이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최근에 우상향을 하면서 약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그냥 들고 가면 된다라고 설명해 드릴 거고 7,000원대까지 가마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들고 가서 팔아내고 이 저가 라인대 잡는 방식이 유효한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그 추천하신 분한테 주식을 좀 배우세요. 이거 수익 보면 선물 사들고 가서 좀 배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람 잘하는 분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바이오 45,000원에 15%요. 현대바이오를 45,000원에 15%요. 네. 방금 상담 좀 들으셨죠? 고가 라인 때문에 저가 네, 라인 때문이죠. 네, 이거 이제 알고 45,000원에 추천 받으신 거예요? 누가 사라고 아니, 했나요? 옛날에 아니면 초창기에 스스로 코로나 사신 때문에, 거예요? 네, 그때 산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매매 라인 때예요. 고가 라인 때. 이런 거 이제 네, 주식 알고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 아래쪽에 샀으면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올라올 때 팔고요. 못하는 사람들은 고가에 사가지고 싸게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오늘 뭐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잖아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본전도 아닌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래쪽에 뭐 28,000원대 사놨으면 지금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올라갔을 때 사는 그 습관 때문에 개미는 개미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개미를 약간 벗어나고 싶다, 하수를 벗어나고 싶다면은 저점에 사서 수익 내는 방식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올라왔지만 사실상 시청자님한테는 득될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기업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올라올 만한 기업이었는가 하면요. 사실 이 회사 지금 많이 힘든 거 알고 계시죠? 재무제표를 좀 한 번이라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아주 좋은 상황이라서 올라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슈, 테마가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오래 못 갑니다. 이런 상승은 오래 못 가고 올라오면 힘 빠져가지고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양봉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홀딩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은 이 흐름, 올라가고 있는 요 우상향 흐름이 끊길 때까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 올라오면 3만 원, 5, 6천 원대부터 바로 끊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3만 5천, 5, 6천 원이 되면은 억울하지만 다음 시간을 벌고 다음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비용 날린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계속 물려있으면 기회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3만 5, 6천 원까지 올라와 주면은 억울하지만 이 정도 손실은 감수하고 비중 줄이시거나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3만 5천 원까지 올라오거나 3만 6천 원까지 올라올 때 거래량 기준으로요. 만약에 이 거래량이 8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오면 4만 원대 이상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거래가 뒷받침된다면 힘이거든요. 힘. 그래서 그게 뒷받침되면은 좀 더 홀딩해서 손실을 최대한 줄여 나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네. 오래전에 한 6만 원에 샀는데 지금 저점인 것 같아가지고요. 비중이 추가 어떻게 매수를 되죠? 좀 해도 되나? 비중이 한 15% 돼요. 15%. 일단 카카오 게임즈를 비중이 15%라고 한다면요. 6만 원에 15%고 지금 저점인 것 같다 하셨는데 저점인 거 딱 잘 맞추셨어요. 지금 저점 라인 때 이제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와 같이 이렇게 좀 무거운 기업들은 저점 잡는데 좀 오래 걸려요. 우리가 3층짜리 이렇게 원룸을 짓는다고 하면 땅 다지는데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1000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를 땅 다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죠? 네. 땅 다지는데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닐까요? 그죠? 네네. 그래서 건물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게 땅 다지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시가총액이 딱 보았을 때도 지금 3조가 넘어가는 기업이거든요. 3조라는 돈 가져본 적 있으세요? 쳐다도 못 보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저점 다지고 바닥 다지는 데 있어가지고 100억짜리 뭐 500억짜리 회사랑 달라요. 1000억짜리 회사 저점 다지는 건 그냥 짧으면 3개월 만에 다지고 슈팅 막 올라오는데요. 이런 3조가 넘어가는 기업들은 1년, 2년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 얘는 원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서두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이거는 네. 좀 더 기다렸다가 여기 지금 38,000원대부터를 반등 살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42,000원대 사이쯤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아마 한두 달 정도만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두 달 지켜보다가 이게 45,000원대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점 라인대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데 부담은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조금씩 기다렸다가 이게 45,000원대까지 올라오거나 하면 이제 쌍바닥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지켜보다가 4만 원대 이상, 4만 한 2, 3천 원대 이상까지 약간 주가가 회복되는 걸 보고 그때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기다렸다가 하자라는 의견을 동시에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건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 좀 더 여유롭게 하시고 대신에 또 올라가는데 시간이 빠를까 느릴까? 좀 늦겠죠? 예,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져가시면 되는 기업이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드림 시큐리티고요. 네, 4,484원에 10%요. 4,484원에 10%. 최근에 제가 보안 관련주에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보안 관련주. 보안 관련주 중에서 가벼운 건 다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실적 잘 나오는데 조금 이제 나름의 무게감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시가총액 자체도 작지는 않습니다. 1,600억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상 가볍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은 중견기업, 약간은 살짝 무게감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를 잡고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좀 더 모아갈 필요가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그렇죠.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보안 관련주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4차 산업이 발전을 할 때 필요한 산업이 보안이에요. 왜냐하면 네. 정보통신 있고 로봇 있고 뭐 드론 있고 하는데 자율주행까지 하고 뭐 IoT를 해갖고 집에 있는 뭐 사물에다가 인터넷에 다 달아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누가 해킹하면 어떡해요? 지금 네. 중국산 뭐 캠들, 웹캠 이런 것들 우리 강아지 지켜보려고 집에다가 캠 달아놓고 애기 지켜보려고 캠 달아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네. 해킹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막 날라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는 뭐 IoT 때문에 지금 뭐 보일러를 갖다가 뭐 중국 해커가 뭐 그거 해가지고 보일러를 막 올리기도 하고 불을 껐다 켜기도 하고 난리가 났죠. 해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불거지고 있다는 것처럼 이 보안 관련 산업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특출난 성장이 있거나 사람들의 관심이 한 번에 빡 몰리는 그런 이슈가 나오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천천히 비중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두고요. 그러면은 이 기업은 샀을 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요? 조금 천천히 움직일까요? 천천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지 보안 관련주가 좋을 겁니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보안 관련주가 좋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 방송을 지금 1,400만 주식 인구 중에서 1,000만 명 이상 보면 이거 아마 상한가 바로 갈 겁니다. 네.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안 관련주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석은 저의 분석인 거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주가는 이미 급등해서 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뭐 해놔야 될까요? 모아가야죠. 그렇죠. 그게 투자의 정석이에요. 사람들 관심 없을 때 모아놓고 올라갈 때 판다,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500원 이하에서는 조금 사도 괜찮다. 더 떨어진다면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고 비중을 한 50%까지 늘려버려야 돼요. 2,000원까지 떨어진다면요. 그거는 네. 떨어졌을 때 이야기고 안 떨어지면 지금은 한 비중을 20%대까지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 샀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기다리면 또 보안 테마들이 또 중요해질 때 지금 벌써 보안 관련주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한 4, 5천 원대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감사합니다. 게 궁금하세요? 뉴로메카요. 유로맥하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만 2원에 10%입니다. 4만 2원. 2원에 10%요. 추가 매수를 좀 하셨나 봐요. 아니요, 안 했어요. 한 번에 산 거예요. 한 번에 샀는데 4만 2원이 되나요? 예. 자, 일단 어떻게 알겠습니다. 4만 2원에 10% 비중인데요. 일단 이 기업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그냥 뭐 로봇이 좀 괜찮다고 그래서 한 일주일 됐나 며칠 됐나 그 정도 자, 돼서 재무제표 샀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재무제표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볼지 몰라요. 볼 줄 몰라요? 예, 볼 줄 예. 몰라도 이거 그냥 보면 대충 그냥 느낌이 올 겁니다. 자, 네. 어때요? 지금 재무제표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우리가 한글은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글은 다 읽을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해놓은 영업이익이 뭔지 대충 알고 계시죠?
예. 자, 영업이익의 색깔과 이 형태를 보면 어때요? 아, 재무제표 볼 줄 몰라도 괜찮아요.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그 마이너스가 아, 많은데. 마이너스가 나네요. 우리가 재무제표 볼 줄 모르는데 이 회사는 지금 돈을 버는 기업 같아요? 못 버는 기업 같아요? 마이너스는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못 버는 거네요. 어우, 재무제표 볼 줄 아시네. 예. 그 정도면 된 거예요. 그 정도 보면 재무제표의 왕이에요, 신이에요. 지금 그 정도면 됐다고요. 네. 못 보는데요. 그러니까 안 볼래요가 아니라 이거 봤어야지요. 예. 돈을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 돈을 못 버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투자가 잘 하고 있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예. 안 되겠죠. 예, 잘못된 거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난 재무제표 볼 줄 모르니까 재무제표 안 볼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네. 보면 딱 보이는 거거든요. 네. 야, 안 이 회사 돈 받습니다. 버네. 이 회사 돈 못 버네. 이거는 방금 네. 딱 10초 만에 아셨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보기 싫었던 거예요. 예. 그냥 그 안 보기 받습니다. 싫었던 거 안 보니까 이렇게 지금 로봇 관련 테마로만 올라와서 돈도 못 버는 기업이 비싸지기만 했는데 그걸 사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비싸지면은 합리성이라는 게 있고 그래도 아, 저건 비쌀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외제차 비싼 거 다 아는데 비쌀만 하다 싶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티코가 갑자기 1억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건 뭐 어때요? 비쌀만 하다 싶습니까? 야, 저게 왜 1억이야 싶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로봇테마 알겠습니다. 로봇테마 앞으로 로봇 성장 알죠? 로봇 앞으로 중요한 거 알죠? 성장할 산업인 거 아는데 네. 야, 이게 15,000원에 상장되고 2만 원에 상장된 게 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돈도 못 버는 회사가 4만 원 됐다고? 나 같으면 안 산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네. 그 이걸 왜 샀을까라는 의문을 남기게 되는 거죠. 뭘 안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요? 재무제표. 그렇죠. 볼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볼 줄 아는데 내가 모른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자리들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차트만 가지고 N자 반등을 노리고 약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미 N자 반등의 파동이 살짝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N자 반등 파동 나오고 꺾여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계단식 하락이라 하고 뒤에는 지금 저점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확률상 그래요. 확률상. 네. 그래서 확률상 떨어질 확률이 80%면 지금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절해야죠. 그렇죠. 애초에 살 이유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무제표를 봤으면 안 샀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네. 이거 아직까지 늦지 않았기 때문에 36,500원까지 지지라인 체크하시고요. 36,500원 밀리면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손실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재무제표 안 본 대가 치른다라고 생각하고 손절을 하시고 손절했다고 해서 슈팅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거 여기서 차트 보고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손절을 견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돈 버나 안 버나부터 체크 한번 해보시고 로봇 테마를 네. 지금 잡으시는 건 좋은데 로봇 관련주 중에서 돈을 좀 벌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회사들 중에서도 가격이 비싸지 않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주성 엔지니어링 예, 16,800원에 20%요. 16,800원에 20%. 이제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단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런 건 이제 단타를 좀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 조금 단타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하시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님이 이제 그런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매수가를 봤을 때는 뭐 운이 좋았든 실력이 있든 잘 사신 자리가 맞아요. 네. 대신에 이제 이 자리에서 전략이 중요해요. 이런 자리에 샀다라고 하면은 제가 상담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 샀으면은 재무제표 보지 마세요. 뉴스 보지 마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뭐 업황이 어떤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래도 기업을 투자하는데 재무제표를 봐야지. 방금 재무제표 봐라고 해놓고 말이야 라고 하거든요. 주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면서 또는 기업의 업황을 보면서 성장성을 보면서 투자하는 기본적 방식의 투자가 있고요. 기술적인 방식의 투자가 있어요. 차트를 보는 방식이거든요. 차트를 보는 매매도 유효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과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골고루 나뉘어져 있어요. 둘 다 돈 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의 저점과 차트의 고점을 정해놓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네. 16,500원이 무너지면 얘도 손절해야 되는 자리고 올라오게 네. 되면은 18,000원대 이상에서는 슈팅이 나왔을 때 수익을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17,200원 자리가 고점 라인 때 같은데 저 자리를 뚫지를 못했다라는 것은 다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뚫으려고 네. 했던 시도가 있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 뚫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기대하고 가져가 보는 겁니다. 대신에 어디를 지켰을 때 기대해 보냐면 16,500원을 지켰을 때까지만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아, 네. 16,500원이 지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손절해야죠. 맞습니다. 손절하고 나중에 저점을 다시 잡을 때 아래쪽에 15,000원이든 13,000원이든 저점에 다시 잡을 때 투자하시는 것도 방식이고 이 기업을 네. 뭐 재무제표도 좋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쪽에 내려왔을 때는 장기 투자하겠다 생각하고 기술적 분석이 아닌 기본적 분석을 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후의 문제고 지금은 얼마 기억해라고요? 16,500원이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은 잠시 강연의 일정을 보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온라인 강연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지방에 강연을 가거나 수도권 강연하면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연은 꼭 참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 강연을 합니다. 오늘 제가 오후 8시, 내일은 황민영 멘토님, 그리고 목요일은 김도우 멘토님이 오후 8시에 다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유튜브 참가 쉽잖아요.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요. 오후 8시에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또 올라와 있는 유튜브 채팅창을 보면서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 3,450원에 25% 샀다라고 하셔가지고 비중도 괜찮고 뭐 매수가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요.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자리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거는 전문가들도 싫어하고요. 개인들도 싫어하고 증권사에도 싫어해요. 그럼 싫어하면 도대체 누가 삽니까? 누가 살까요? 우리가 사야죠.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가지고 남들 관심 있어 할 때 팔아야지 그게 돈 버는 거지 남들 관심 있을 때 사가지고 매매하는 건 단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수익률은 한 5%, 3%, 7% 이렇게 챙긴다면요. 사실 이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수익률을 한 20, 30%대 이상까지 챙겨낼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린 거에 대비해서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투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거기서 매수가도 잘 보시면은 내려가는 도중에 어설프게 잡으신 게 아니라 아래쪽에 지금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요 형태 3,4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자동차 딥러닝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데 자동차 관련 기업들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현대차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요. 자동차 업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사실상 지금 환율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었어요.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울산 현대 공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IMF가 뭐예요? 라고 하고 살았다고 하죠. 왜?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보다 훨씬 쌌거든요. 미국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형태가 지금 해외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점유율이 해외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가 자동차의 느낌으로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자동차 관련 테마들 그 번 돈들을 다시 투입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은 자동차 관련 테마들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냥 들고 가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비중이 25%로 이 자리면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조금 적어도 상관없지만 많아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혹여나 2,500원까지 밀린다면 한 35%까지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자동차 테마가 올라올 때, 급등할 때 얘는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니까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 4,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가져가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물산을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11만 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50% 비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비중이 많으면요.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비중이 아까 이제 25% 정도면 제가 적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50%는요. 주가가 고가는 아니거든요.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주가의 위치로만 딱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싼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내려갔을 때 비중 50%로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비중 50%로 견디기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할 때 벤치프레스라든지 아령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무게 설정하잖아요. 무게를 처음 딱 들어봤을 때 괜찮은데 힘이 빠졌을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한 개 하고 말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한 10개, 한 20개, 15개 이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 개 했을 때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2개째 덜덜덜덜덜 하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비중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많을 필요 없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무게를 늘려가는 거지 처음부터 무게를 다 써버리면은 나중에 운동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이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물산은 반드시 투자하시는 분들 아셔야 되는 게요. 삼성물산은 그냥 지배구조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물산의 또 다른 이름은 저는 삼성홀딩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홀딩스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투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투자를 해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정말 큰 자금 있잖아요. 막 10억 있으신 분들, 20억 있으신 분들, 억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돈을 모아놓을 데가 없을까? 조금 이렇게 내가 배당받아가면서 오랫동안 가져갈 만한 기업이 없을까라고 한다면은 이런 뭐 지주사 같은 느낌의 기업들을 투자하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닌데 지금 여기에 단타성으로 들어와서 뭐 1억이 안 되는 돈, 몇 천만 원 안 되는 돈으로 여기 들어가시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게 투자자의 목표인데 그런 돈으로 들어가서는 느리기도 느리고 수익률 자체도 높진 않은 기업이어가지고 추천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금력이 너무 커서 이 종목이 들어갔다 하신다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자금력이 나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조금 그냥 돈을 그냥 여유롭게 좀 벌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려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당장 종목 교체를 할지 홀딩해서 가져갈지를 바로 선택하라. 저는 작은 규모에 따라서 홀딩 또는 손절 의견 드릴 겁니다. 자금이 작다면 오늘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고 만약에 자금이 크다면 비중부터 줄이자. 일단 비중을 20%대로 줄이신 다음에 떨어졌을 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멀리 보고 아주 오랫동안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세코닉스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7,950원에 30% 비중을 이렇게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거 이제 보통을 불나방 매매해놓고 불나방 매매했다가 주가가 조금 빠지니까 추가 매수 고민 중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보통 이런 자리가 보통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시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갔을 때 사놓고 떨어질 때 찔끔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 고민하거든요. 이 종목은요. 추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은요.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파동. 얘가 올라가면은 이 정도 올라가구나. 내려갈 때는 이 정도 내려가구나라는 흐름인 거예요. 그럼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그다음 내려갈 자리를 본다면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거죠. 같은 폭을 가지고 같은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려갈 때도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폭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폭이 있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다가 여기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내려갈 때 이만큼 내려갈 수 있다. 내려가게 되면 지금 그럼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6,500원짜리로 보여지는데 추가 매수를 지금부터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올라가면 이 자리에서 빠지고 내려간다는 거 알게 됐고 여기가 고가 라인인데 굳이 살 이유도 없었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올라가니까 따라 붙은 것밖에 안 되는 이게 불나방 매매, 근본 없는 매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어쨌든 지금은 사실 손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손절할 거면은 지난 전고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고점 이런 자리를 우리가 기준가로 잡기 참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7,400원이 무너진다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자리로 생각해야지 추가 매수를 지금 고민하기에는 얼토당토안한 투자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건 추가 매수 고민을 삭제, 지금은 손절 고민 중입니다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7,4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저기가 버티면은 슈팅 나올 때 팔아낸다라는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렌탈이고요. 롯데렌탈이고요. 네, 31,000원에 20%요. 31,000원에 1,000원에 20%. 네네, 20%. 롯데렌탈이라는 이 기업을요,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렌탈 산업들이 지금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성장을 좀 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이 롯데렌탈에서 하는 주요 사업이 뭐냐면은 중고차 판매부터 해서 차량 렌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푸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카푸어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카푸어를 한국말로 하면 차거지인 것 같아요. 그죠? 차거지.
차를 사기 위해서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좀 이렇게 자린고비가 되거나 정말 너무 무리해서 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갚고 하는 건데 그런 사태가 2020년, 21년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차를 바꿀 생각을 하나요? 먹고 살 문제를 생각하나요? 먹고 살 생각합니다. 먹고 살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먹고 살 문제가 지금 당장 힘든데 우리가 정수기 바뀌고 막 이렇게 비대 바꾸고 렌탈 상품부터 바꿀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런 거를 오히려 해지할 생각을 하나요? 해지할 생각.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 생활관전, 일반 렌탈, 자동차 렌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다면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상황이 안 좋다면 이거는 조금은 하향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아직까지는 버틸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경제가 앞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전문가라든가 전망은 아무 데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버틸만하다라는 것은 경기가 꺾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버틸만한 거거든요. 경기가 꺾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사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렌탈 상품의 가격도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기업이 지금 당장에 여기 저점에 있는 게 위로 우상향하면서 위로 쫙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을 갖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냥 하향 평준화 정도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좀 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냥 큰 시세로 봤을 때요. 당분간 한 2, 3년 정도는 그렇지 않을까? 경기가 바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사람들은 올해가 경기 안 좋으니까 내년 좋아지겠지 하는데 그건 단순 발음인 것 같고 전 내년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 더 안 좋아진다 했을 때 이 기업은 25,000원 이하로 빠질 가능성도 있고 25,000원대에서 3만원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메리트가 있냐 하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업을 우리가 물리더라도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거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냥 앞으로 경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가 메리트 외국인들의 매수세들이 지금 수급에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단순 매수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우상향 형태가 만들어져서 이 우상향 형태는 32,000원대까지 올라오면 저는 굉장히 많이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시청자님 본전까지는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본전 탈출하셔가지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롯데렌탈이 지금 저점이라서 사신 거는 좋은 선택이었을 수 있는데 저점을 사는 이 능력을 다른 종목으로 발휘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날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날. 다날요? 예. 네, 다날이고 매수가랑 비중이요? 4,200원 50%예요. 4,200원에 50%. 예. 4,200원. 자, 일단 다날 4,200원에 50%면은 매수를 잘 하신 겁니다. 이 자리는 그렇게까지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저점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은. 일단 이 기업은요, 지금 조금 힘들어진 건 맞아요. 근데 다날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다날이라는 회사 많이 보게 됩니다. 다날 주식회사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모바일 결제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뭔가 쇼핑을 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런 건 이제 운영비라던가 이제 또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고 매출 자체는 점점 올라가는 게 이제 포션, 할당량이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 자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성장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럼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라고 하면 과한 거품 때문입니다. 거품이 과하게 되면 주가는 과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왜 그럼 거품이 이렇게 심했을까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집에서 쇼핑을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품이 빠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보다 전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라는 저런 특수 상황으로 거품이 없었다면 주가가 8,000원대까지 우상향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4,200원 자리가 저평가 자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 방송에서 제가 저평가라고 해서 대한민국 공식 저평가 종목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평가라는 거 해서 무조건 법이 되는 건 아니고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너무 이거 안 좋은갑다 왜 이렇게 안 가지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안 사고 이런 거 사면 안 돼. 역배열이야.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지. 야 수급도 한번 볼까. 수급 보면은 야 기관 외국인이 좋다고 하는데 그 기관 외국인이 사야 되는데 외국인이 사는 거 같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지?
사지? 그러니까 뭔가 찝찝한데 안 사야 되겠어. 이거는 못하는 외국인일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버리다 보니까 안 사요. 그래서 주가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걸 견뎌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견뎌내려면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50%는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 비중을 좀 줄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4,350원이면 수익이 적지만 조금 수익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중 한 20% 정도, 그러니까 30%만 남기고 20% 정도는 덜어내자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50%로 비중을 늘릴 자리는 제 생각에는 3,500원 정도까지 혹여나 밀려준다면 50%에서 60%까지 저쪽에서는 늘려도 되는데 지금부터 50%로 들고 가기 너무 무겁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비중 조절 의견을 드리고 홀딩 의견 드려보면서 멀리 보고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5,000원에 10%요. 85,000원에 10%요. 85,000원에 10%. 자, 일단은 뭐 조금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셨네요. 예, 실적 발표하기 전에 좀 올라오려고 매수했는데 계속. 네, 주가는 원래 올라갈 올라갈 때 사면 물리는 일밖에 안 남아요. 등산할 때도 오르막길 끝나면 이제 내리막길만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사고선 좀 주식은 아니에요. 남았는데. 사고선이 아니니까 올라갔으면 내려간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샀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물리기 딱 좋은 자리에 사신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적 발표가 어떻고 이게 아니에요. 올라갔을 때 샀기 때문에 우리는 먼 일밖에 안 남은 거죠. 떨어질 일만 남은 겁니다.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는요, 주식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면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가 있을 때 물리더라도 내려갔을 때 물려야 돼요. 시청자님 지금 고점에 사서 물렸지만 오늘 사서 물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사서 물리는 사람들은 내리막을 덜 겪어도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시청자님은 과거에 저기 8만 원대 사서 물렸지만 지금 7만 원대 사서 물린 사람들은 내리막을 조금 덜 겪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사야 하락의 고통을 덜 느끼는 거지 올라갔을 때 사면 하락의 고통을 처음부터 느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기다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잘 와닿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 여기서 사서 기다렸죠?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호텔신라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사회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젊은 층들의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젊은 층들의 생각들이 돈을 아껴서 여행 가자라는 주의로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이왕이면 어디 가냐면 모텔 가지 말고 호텔 가자라는 쪽으로 바뀌어 있고 호캉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호텔에 가서 우리 SNS 문화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진 찍고 거기서 뭔가 사진 찍어가지고 자랑도 하고 이런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다 보니까 사실 호텔신라와 같은 기업이 코로나 때 수혜를 안 볼 것이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수혜를 보고 영업이익이 팡팡팡팡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거는 뉴스를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어떠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중국인들 없어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로 괜히 주가만 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가 오히려 사기 좋은 자리였는데 왜 먼저 샀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지금 자리가 사기 좋다는 말은 들고 있는 사람들도 추가 매수하기는 좋은 자리긴 한데요. 신규로 사는 것은 여기서 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되지만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해버리면 다음에 또 추가 매수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은 오히려 좀 더 기다리셨다가 7만 원대에서 7만 3천 원대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자리 잡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수익 내는 게 뭔지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라갈 때 사가지고 물린 거잖아요. 그죠? 예, 실적도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런 말 때문에 올라왔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뒤늦게 들어갔으니까 전문용어로 아닙니다. 전문용어로 뒷북 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뒤늦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야기 하시던지 간에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뭐 좋다고 해서 샀는데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올라왔겠죠. 근데 지금 안 좋다고 하니까 내려졌겠죠. 그러니까 안 좋다고 할 때 사서 좋다고 할 때 팔아야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2분 뒤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그거는 실적 발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가격. 네, 실적 발표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가격이 중요해요. 내가 7만 원대 사가지고 8만 원대 팔아먹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7만 원대 떨어진 이 자리가 안 좋다 하니까 살만한 자리인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 때까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면 아마 앞으로 주식으로 돈 버는 일만 남을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 말 하나도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점에 사서 올라갈 때 판단한 건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사서 남들이 좋다고 네, 할 때 그건 파는 겁니다. 알죠.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저는 지금 남들이 안 좋다고 하니까 오히려 사야 되는 시점인데 조금 더 뜸들였다가 사자. 그래서 7만 원에서 7만 3천 원짜리 자리 잡을 때 아마 세상이 안 좋다고 할 겁니다.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사지 마라 할 겁니다. 손절하라 할 겁니다. 그래도 뭐 해라고요? 사야 한다라는 거죠. 안 좋다고 하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 그걸 배울 때까지 공부를 좀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송원산업 16,550원 10%. 성원산업을 16,550원. 550원? 잘 사셨네요. 네, 일단 떨어졌을 때 사니까 올라갈 때 어떻게 되죠? 조금 편안한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걸 지금 방금 상담하셨던 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건데 송원산업 떨어졌을 때 안 좋다 이야기 많았었죠. 근데 예, 지금 예. 올라오니까 또 좋다 하면서 올라오죠. 그죠? 예, 예. 이걸 지금 사면 좋다고 하는데 사는데 왜 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예, 예. 지금 사는 사람들이 아니 좋다면서 왜 안 가요? 할 만한 자리가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안 좋다고 할 때 사가지고 좋다고 할 때 자 얘따 좋다 여기 있다 가져가라 하면서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시청자님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죠. 좋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한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렇죠. 그게 우리가 주식을 하는 방법이에요. 갖고 싶어 하잖아요.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식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남들이 사고자 할 때 팔 수 있는 미덕을 가져라 라고 배웠어요. 양보해라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거래량 생겼지, 주가 급등했지, 뉴스도 보게 되면 뭐 송원산업이 뭐 안 좋다고 해서 올라왔겠습니까? 아니면 좋다고 해서 올라왔겠습니까? 좋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올라왔겠지. 그러니까 좋다는 뉴스를 보고 보는 사람들은 이거 좋다고 생각하니까 아우 이것 때문에 사야 되겠어 할 때 시청자님 뭐 해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미덕. 매도. 예, 예, 미덕. 미덕을 가져라는 거죠. 이제 싸게 사가지고 아우 내가 더 갖고 가고 싶지만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16,000원 산 거를 지금 19,000원 사겠다네. 뭐 해주면 돼요? 네. 팔아야 돼. 그렇죠. 그게 주식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앞으로 평생 그렇게만 하면 돈만 번다니까요. 아, 뒤늦게 지금 쫓아다니지 매도할 말자라는 자리 거죠. 이로 보고 팔아야 된단 말인가요? 뭐라고요? 지금 매도할 자리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매도할 자리로 보시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매도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고점이죠. 2만 원대가 얘가 고점 자리인데 이거 돌파 못하면 또 떨어집니다. 네, 예. 그럼 돌파하면 올라가는데 그 반반인 확률을 우리가 보면서 돌파할지 안 할지를 이 지분을 다 들고 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그렇죠. 지켜보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절반 지금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돌파하는 거 지켜보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매도하고. 안 하는 대로 매도하면 돼요. 지금 이거 사려고 하는 네.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가 올라갈 텐데 힘이 좀 빠지나 봐요. 네, 예. 네, 그러니까 힘이 빠지면 우리가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다고 할 때 팔아내는 이 방식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면서 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을 12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죠. 화장품 전부 다 안 좋다고 하고 있죠. 화장품 업종 사지 마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샀을 때 제가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문현지 좋다고 하는데 안 가네. 아우 문현지 실력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다고 해서 제가 좋다고 해서 올라간다는 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다 정하죠. 이건 올라갈 종목이야. 이건 내려갈 종목이야. 얼마나 재밌을까요, 삶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죠. 누가요? 제가요. 세상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는가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모레퍼시픽 상담 어디 딴 데 받아보세요. 아모레퍼시픽 뭐라 할까요? 왜 샀습니까? 물어봅니다. 사지 마세요. 손절하세요. 물어봅니다. 증권가 분석 어떤가요? 목표가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럽니다. 유튜브 채팅창 지금 반응 어떻죠? 아,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 때문에 안 돼. 예, 그렇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싼 겁니다. 앞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제일 싼 자리가 어디라고요? 지금이 됩니다. 왜? 전부 다 거들떠도 안 보고 있으니까 가격이 완전히 다운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선방이 되고 있고 실적이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무도 보질 않습니다. 왜요? 에이, 화장품은 중국 때문에 안 돼. 화장품은 안 좋대. 누가 이렇대. 누가 팔아래.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가져와라 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비중이 30%로 지금 많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전쯤 오면 비중을 한 10% 정도만 덜어내
원에서 20%로 줄이시고 7만 원대, 8만 원대 떨어지면 그때 비중을 다시 늘리는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거는 남들이 좋다고 생각할 때 또 비싸집니다. 20만 원대 가져가시면서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가 가장 싸고 남들이 좋다고 할 때 가장 비쌉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워렌 버핏도 말씀하셨고 피터 리치도 말씀하셨고 짐 로저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투자의 고수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 투자 방식을 따르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들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